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서 며칠 전에 그 위스콘신 카노샤에서 흑인 등에 경찰이 7발을 쏴서 흑인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카노샤를 중심으로 다른 데서도 이제 흑인 그 무슨 방화 흑인을 내세운, 사실 흑인들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온갖 이상한 요소들이 다 결합해서 폭력 시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 태도를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우신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신간이 나오는데요. 스텔스워,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의 기사예요. 흑인 피격 시위대 쏜 범인은 17세 백인, 미 흑백 갈등 일파만파. 흑백 갈등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보시지만 백인 깡패 뭐 이상한 놈들이 다 그거 날뛰고 있어요. 지금 폭도에. 흑백 갈등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이제 그렇고요. 이 기사를 보면 가노샤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한, 그럼 이제 다다다다다다 쐈단 얘기죠? 아닙니다. 소총 안 쏘려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그래도 폭도에 둘러싸여서 넘어졌는데 그걸 폭도가 쥐어 패니까 그때 한 발씩 쐈습니다. 땅, 땅, 땅. 그래서 3발 쏴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중에 대고 쐈습니다. 즉 시위대를, 그리고 시위대는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위대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터라 그러지 저걸 시위대, 데몬스트레이터라고 안 해요. 왜냐 시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글우글 모여서 길거리에서 불 지르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상태가. 그러니까 저 한 문장 안에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쏜지 않았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쐈다고 하고 자동소총을 난사했다. 그러면 한국말로 자동소총 난사했으면 따라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뉴욕 특파원, 유재동 특파원, 이윤태 기자, 당신들은 눈이 삔인 거예요. 눈에 백태가 끼었어. 제가 이 사람들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총성에 여러 차례 올렸고 소총을 든 리튼하우스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리튼하우스가 먼저 도망쳤고 그걸 때려 죽이겠다고 폭도가 따라갔고, 그리고 리튼하우스가 사실상 정당방위성으로, 저는 정당방위성이 있다고 봐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을 2명을 쏴서 숨지게 만들고 3명째 쐈는데 그 사람은 팔이 끊길 뻔했지만 팔 안 끊기고 넘어갔습니다. 즉 소총을 든 리튼하우스가 폭도에 쫓겨서 도망쳤고 이것을 폭도가 뒤따라가서 쥐어 패자 리튼하우스가 총을 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7살 먹은 백인 그 소년을 이렇게 잡아 죽일 이유가 있나? 지금 유재동 특파원, 당신 혹시 조카나 자식 17살 먹은 사람 없어? 이렇게 매도해도 돼? 그 뭐하러 뉴욕 가서 처자빠져 있는 거야? 한국으로 기어 나와. 여기서 나처럼 여기서 처박혀 있어도 다 보는데 왜 회사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처자빠져 갖고 이 짓 하고 있어? 자, 한번 하나씩 보시죠. 유재동 기자가 이제 입이 이만큼 대빨 튀어나와서 나한테 반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도대체 이 소년 왜 여기 갔나? 이렇게 생긴 소년입니다. 리튼하우스. 왜 거기에 총과 구급 상자를 들고 갔나? 면허 없이 길바닥에서 총 들고 다니면은 이거 미스디미너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소란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중범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미스디미너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armed and you're in front of this business we saw burning last night. So what's up? So people are getting injured, and our job is to protect this business. And part of my job is to also help people
there's somebody hurt, I'm running into harm's way. That's why I have my rifle because I need to protect myself, obviously. But I also have my med kit. 예,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했어요. 너무 짧아서 이거 제가 그냥 말로 드리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묻습니다. 당신 거기 왜 갔어? 아, 여기 왜 왔어? 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건 나기 전에 인터뷰하는 겁니다. 여기 왜 왔어? 하고 비디오 카메라에 들이대고 물으니까 나 여기 자경단 활동하러 왔다 이거. 이게 여기 카노샤가 막 그 불 지르고 이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습격하고 팼어요. 폭도들이. 예를 들어서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콘크리트, 시멘트로 채운 페트병으로 패갖고 턱뼈가 부러졌다고. 70 넘은 할아버지가 두 군데나. 잘못 머리 맞았으면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런데 관자놀이 맞았으면. 턱을 맞아서 턱뼈 부러진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노샤에선 지금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총 든 사람들이 이제 그 보안관한테 우리 보안관으로 데퓨타이즈 해줘. 그걸 데퓨타이즈라 그럽니다. 부보안관으로 임명해줘. 그러니까 그거 절대 안 된다. 그 비질런트라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젊은 애가 한 20-30km 떨어진 지역에서 사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총 들고 갔는데 얘가 그러잖아요. 나 여기서 그 사람들 보호하고 또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여기 그 가방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구급약 세트예요. 폭도에 의해서 사람들 두들겨 맞아서 다치면 그거 약 발라주고 붕대 응급처치하려고 그러려고 나온 거다. 지금 그 인터뷰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됐나? 이게 살인인지 정당방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나? 그걸 한번 보시죠. 폭도들이 먼저 쫓아가요. 여기요. 앞에서 저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예. 지금 앞에 뛰어가는 게 쟤라고요. 쟤를 폭도들이 그래서 폭도들이 뒤쫓아가다가 총소리가 그 차 뒤에서 땅땅 나죠. 거기서 사건 벌어진 거예요. 차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차 뒤에서 사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예죠. 사람 쓰러뜨리고 나서 쿨하게 딱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중에 총을 쐈기 때문에 그 이제 쟤한테 대해서 위협은 없죠. 그리고 이제 전화 걸어서 아마 신고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몸을 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뛰어가는 게 쟤라고요. 여기서 쟤라고요. 저 앞에 뛰어가는 게. 그 폭도가 쫓아가면서 뭐 던지잖아요. 죽이겠다. 그리고 차 뒤까지 가니까 저 어린애 쫓아갔다 끝까지.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보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아까 동아일보 기자 뭐라 그랬어요. 총을 쏘고 그것도 난사로 따르륵 하고 그리고 도망갔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폭도가 죽이겠다고 쫓아가니까 도망가다가 그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폭도가 덮치니까 총을 쏴요. 다른 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스케이트보드로 애 내리 찍는 거 보이죠? 스케이트보드로 애를 내리 찍잖아요. 이게 앤서니 후버인데 이게 총에 맞아 죽은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폭도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흉기로 가지고 다닌다. 그 스케이트보드가 10km 나가잖아요. 딱딱하고. 그러니까 날 세워서 내리 찍으면 사람 간단 말이에요. 애를 지금 내리 찍은 거예요, 이게. 저러고서 이제 총격이 벌어지는 건데, 물론 앞에 하나 총격이 더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요. 그러면, 죽은 사람 둘인데, 이 둘이 한패라고요. 앤서니 후버, 백인이고요. 집행유예 위반 여러 번 하고 있고요. PMP violation, 그러니까 프로브죠. 그 probation and probation인가 뭔가 parole and probation violation, PMP violation. 그게 전과로 쫙 너댓 개가 있고요. 폭행, 목조르기. 이 미국 형법은 목조르기를 따로 규정합니다. strangulation을. 이게 목조르기가 이게 체격이 큰 인간들이 많으니까 상대방 목을 확 졸라버리면은 거의 반 죽잖아요. 그래서 목조르기가 이제 상해가 없더라도 즉 설골이 골절하거나 뭐 이런 일이 별로 없더라도 또 사람이 안 죽더라도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이에요. 이게 살기가 뻗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이라고 앤서니 후버란 놈이 여기 지금 모자 쓴 요거 백인이에요. 둘 다 셋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둘도 백인이고 나머지 하나도 백인이고. 그러니까 흑백 갈등이 아니지. 백인이 백인 죽였네. 동아일보 유기자 알겠어? 또 하나 이거 대머리 까진 놈. 요 놈은 조셉 로젠바움이가 성폭행범이에요. 강간범이라고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죽은 애들이 둘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게 이제 그 권총 뽑고 달려들었다가 팔에 총 맞아가지고 팔 날아갈 뻔한 놈이거든요. 요 놈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이 애를 저기 스케이트보드로 내려 찍은 다음에 뒷덜미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게 죽여버리겠다고. 저 상태에서 애가 끌려가면서 총을 쏴요. 저 상태에서. 그 다른 비디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완전 권총 들고 날뛰잖아요. 이거 이 각도에서 보면 잘 보여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발로 치고 그다음에 잡고서 스케이트보드로 내려 찍었는데 애가 끌려가면서 총 쏘니까 가다가 픽 자빠져서 죽어요, 제가. 그리고 얘는 또 하나에는 권총 들고 달려들다가 지금 팔에 권총 총 맞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딱 위협하면서 공포탄 딱딱 쏘죠, 애가. 그리고 신고하고. 이게 이 사건이라고요. 자, 이 사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자, 보세요. 권총 들고 설치다가 팔 날아갈 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이지 그로스크로이즈. 그러니까 아니면 이 이름으로 보면 이제 동구권에서 온 사람이에요. 인민혁명운동 멤버고요. 전과자예요. 절도, 주택침입, 공중소란,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이렇게 그 펠런이거든.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펠런이 버글러리 아니에요. 일반 절도도 아니에요. 특수절도라고요. 이게 펠런이 버글러리. 이게 펠런이라 그러면 영어로 이제 중범죄자인데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그걸로 징역을 한 10년 이상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일갈이 뭐냐. 그 땡땡 죽였어야 하는데. 그 얼라 땡땡 죽였어야 하는데. 이런 자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17살 먹은 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동아일보의 그 유재동 특파원님, 이윤태 기자님께서 쓰셨냐 너불거리고 가노샤 지역에서 시위대를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까 따르륵 하고 난사한 거 봤어요? 아니죠. 쫓아와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땅땅땅 세 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폭도들 덤빌까봐 땅땅땅땅땅 몇 발 쏘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 버린 거라고요. 총성이 여러 차례 울렸고 그래서 총성이 여러 차례 울렸고 소총을 든 리트나우스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까 보셨잖아요. 도망을 먼저 쳤고 그걸 폭도가 죽이겠다고 쫓아가니까 그래 넘어진 상태에서 폭도 덮치니까 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스케이트보드로 애 머리 찍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끌려가면서 땅바닥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소총 쏘잖아요. 그다음에 권총 뽑고 애 죽이겠다고 하니까 팔 쏴가지고 이 팔 날려 그 권총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 유재동 특파원님, 이윤태 기자님, 당신들은 우리가 다 개돼지가 되면 좋겠어? 당신들이 떠먹여주는 선덕 레시피로 우리의 뇌수가 다 망가지는 게 당신들의 로망이야? 어디서 배워 쳐들먹어 갖고 말이야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17살 먹은 애 두고서.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 한 아이를 우리랑 만리 밖에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 흉악범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저 이거 뒤지는데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싸가지 없는 자들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나서 편집국 것들은 여기다가 흑인 피격 시위대 쏜 범인은 17세 백인 미 흑백 갈등 일파만파. 편집국 기자는 또 이 개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이 꼴이라고요. 제가 조중동 편집국에서요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런 식이래요. 트럼프 개땡땡 그 개땡땡 18 땡땡 그거
몇 달 있으면 그만둘 땡땡 이러고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얘기한대요. 논설위원 부장 차장이라는 것들이 도른 자들이라니까요. 아니, 트럼프가 지네 집을 망쳤어? 대한민국을 망쳤어? 뭘 망쳤어? 시진핑, 김정은, 김여정이 문재인보다 트럼프를 더 미워해요. 지금 조중동 그 편집국 그 고위직들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트럼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조용히 하면서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금 이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그걸로 끝나냐? 그게 고스란히 미통당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조중동은 오늘 뭐라고 교시를 내리시고 있나 하면서 눈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 이런 애라고 17살 먹은 애. 총 들고 자경단에 합류해 갖고 길거리에 총 들고 다니는 건 유죄예요. 그 미스디미너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공중소란 행위예요. 그런데 총격 자체는 이게 살인이냐? 지금 이제 1급 살인으로 기소는 했어요. 조사는 기소는 아니고. 저는 만약에 기소가 1급 살인을 제가 될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성이 있다고 이게. 자, 이쯤 되니까 이게 보세요. 이 BLM 폭도 시위 이거 좀 문제 있어라고 생각하는 10대 중반 이후 30대 초반 사이에는 얘는 일종의 이 리튼하우스 이런 애는 이제 야, 저거 화끈한 놈이야. 화끈한 친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하면서 잘 모르면서 투팩 죽어서 한참 된 사람들 옛날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마치 투팩이 이번에 트럼프 말한 것처럼 했는데 잘 모르면서 잘난 체하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되면 그거 좀 고쳐놓을게요. 빼든지 어저께 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전설적 미식축구 선수 이번엔 진짜입니다. 허셀 워커 그 아들인데 크리스찬 워커. 얘는 이렇게 사진 찍은 폼이나 막 떠드는 거 보면 게이예요. 트랜스 수술 받을 것 같더라고. 여성 게이인데 여성 취향의 동성애자인데. 그래서 좀 떠드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그 동영상은 안 옮겼어요. 이 크리스찬 워커가 뭐라고 질러버리냐. 카너샤에서 죽은 흑인은 성폭행, 가정폭력 사범이다 이거요. 이미 체포영장에 발부됐던 상태다 이거요. 그리고 거기에 경찰이 출동한 이유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아가라 그래서 출동한 거다 이거요. 그리고 경찰 명령 어기고 경찰한테 개기고 경찰을 칼로 위협했다 이거요. 칼로 위협했어요. 칼 나왔어요. 그 자백했어요 얘. 그래서 얘 지금 NYT는 또 그 피해자를 그 영웅적 피해자를 그 불쌍한 피해자를 경찰이 침대에 쇠고랑으로 채워놨다. 원래 체포영장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경찰 매뉴얼에서 침대에 쇠고랑 채워놔야지 그럼. 하여간 웃기는 것들이라니까. 경찰 명령을 어기고 경찰을 칼로 위협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차 주위 빙빙 돌면서 차문 열고서 꺼냈다고. 이러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좀 쿨한 평론을 보면 이 총 쏜 경찰 이거 처벌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옷을 벗기는 건 모르겠는데 처벌은 어려울 거다. 형사처벌이 법률적으로. 미국은 아시잖아요. 다들 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개겨버리면 특히 칼 들고 설치고 경찰이랑 욕설하고 이러면 그냥 쏴버려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 허커가 한 말이 뭐냐면 이게 영웅이냐 이거야. 그 흑인 블레이크는 경찰에 개기다 죽은 폭력적 미친 범죄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섹슈얼 어솔터예요. 성폭력범이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키 다 뺏고 자동차 키 아파트 키 뺏고 개기고 떠날라 그러니까 이걸 또 좌빨 신문들은 미국 좌빨 신문들은 두 여자 사이에 싸움이 붙어서 이 사람이 말리러 들어갔다는데 아닙니다. 왜 아닌 거 증명할 수 있냐?
경찰 911 신고 콜이 있거든. 신고 콜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이런 나쁜 놈들은 여자친구 그 폭력적으로 대하죠. 가정폭력 전과자라니까요. 이 무서운 남자가 와서 다 뺏고 야 이 개 땡땡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부르니까 여자친구가 겁에 질려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성폭력이나 다른 걸로 이미 체포영장에 발부돼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임마 지금 수갑 차고 가자 그러니까 칼 손에다 딱 들고서 개기면서 이것들이 뭐야 그러면서 막 그리고 아마 마약도 취해 있었다고 전 봐요. 왜 그러냐면 PCP 같은 거 강력한 마약. 테이저를 쐈는데 테이저 맞고서도 끄떡없이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찰 개기고서 창문 열고 뭔가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이 열받아서 쏴버린 건데 7발씩이나 쏠 필요가 있었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경찰의 매뉴얼대로 한 거라고 보여요. 7발까지는 매뉴얼에 안 나와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이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꺼내서 바로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느꼈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게 증명이 되면 경찰이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크리스찬 워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살 소년은 정당방위다. 이게 조지 플로이드랑 다릅니다. 조지 플로이드도 뭐 엄청난 범죄자지만 조지 플로이드는 처음에 경찰이 딱 세우니까 don't shoot me, don't shoot me, don't shoot me. 그러니까 차에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도 그리고 경찰에 개기질 않잖아요. don't shoot me 그러면서 손을 딱 올린다고 처음부터. 조지 플로이드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편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지 플로이드는 굉장히 그 목 졸라서 목을 눌러서 죽인 그 백인 경찰하고 조지 플로이드 사이에 같이 저거 앙숙 관계잖아요. 그 나이트클럽 그 경비를 같이 섰다고요. 그럼 이제 경관을 불러서 이제 그 경관 아르바이트로 세웠고 경관 알바로 얘는 나이트클럽 그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섰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앙숙이었을 거예요. 마찰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don't shoot me, don't shoot me 하면서 나 쏘지 마세요, 쏘지 마, 쏘지 마. 그러면서 손을 든다고 조지 플로이드 처음부터. 그래서 그 별로 저항도 안 했는데 머리 밀어갖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머리 밀어서 그 차에 앉히다가 느닷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차 밑에다 놓고서 무릎으로 목을 졸랐잖아요. 그거랑 얘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이콥 블레이크는 경찰에 개겼다고 칼 들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다른 건으로 발부돼 있던 애고.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대선 어떤 상태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혈 내전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세계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지정학 전선, 글로벌 전략 전선, 정신문화 전선. 지정학 전략 전선은 어떠냐. 뭐 우리 세뇌탈출 독자님들은 시청자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5분만 설명드릴게요. 이 세계 전선을. 지정학적 전략 전선은 뭐냐. 트럼프는 반중이고요. 서유럽과 중동의 방위는 야 니들이 좀 자체적으로 좀 많이 부담 좀 해 라고 푸시하는 상태고요. 서유럽에서는 그래서 방위비를 증액을 시켰고요. 나토 부담비를. 중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드디어는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평화협정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다음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했고요. 이거 오바마 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무슨 지대공 미사일 이런 그 소련의 군사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도 안 팔았어요. 트럼프 때 막 팔았다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침공을 두려워 안 해요. 그다음에 북한은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고 해서 6자 회담을 깨고 2자 회담으로 끌어내는 것과 함께 완전히 맥시멈 프레셔로 북한을 숨통을 죽여놨잖아요. 지금 목을 졸라서. 바이든은 어떤 관점이냐. 친중이에요. 근데 서유럽 섬기겠다 이거야. 그리고 중동 섬기겠다 이거예요. 이 바이든 오바마 때 솔레이마니한테 풀어준 돈이 20조 원쯤 되고요. 자산, 동결 자산 풀어준 게 20조쯤 될 거예요. 20 빌리언. 제가 지금 기억이 1970 몇 년도인가 70년대 후반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세력이 미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았잖아요.
그때 이란 자산이 다 동결됐었거든요. 그거를 이자까지 계산해서 적정 이자 계산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0년 후에 풀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한 20조 달러쯤 된 것 같아요. 20조 원, 그러니까 20 빌리언.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빌어주고 그것과 별도로 무슨 4억 달러인가 3억 달러를 파레트 위에 100달러짜리 지폐로 쫙 싸가지고 비닐로 둘러서 무슨 마약 거래하듯이 그것도 민간 비행기로 실어다 줬잖아요. 비밀리에. 중동 섬기기예요. 그다음 북한은 중국한테 맡겨서 방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정학적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글로벌 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트럼프는 가치지향 주권 국가죠. 그래서 저건 LDLS죠. 그때 가치가 LDLS로 됩니다. 자유, 리버티, 민주, 디모크라시, 그다음 법치. 그때 법이라는 건 자연법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 rule of law. 이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sovereign state, 주권, sovereignty. 이거를 내세워서 이러한 가치지향 주권국의 네트워크를 꾸미겠다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뭐냐면 글로벌리스트 관료 체제, 뭐 WTO, 뭐 WHO, 무슨 UN, 뭐 국제형사재판소, ICC, 뭐 이런 것들 글로벌리스트 관료 체제거든요. 그걸 강화해서 결국은 주권국가 약화시키고 글로벌리스트 금권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정신문화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 쪽에서는 자유, 민주, 법치, 개인, 진실, 기독교나 종교자유 이런 거랑 직결되어 있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요. 바이든 쪽은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 비시좌파죠.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전략 달라,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전략 달라, 정신문화에 관한 관점 달라. 그러니까 이건 전면전인 거예요. 전면전. 죽거나 살거나. 거기다가 지금 오바마 바이든 진영은 지금 감옥 갈 일이 줄줄이 있잖아요. 러시안 컬루전 하면서 트럼프 진영을 공작을 하고 불법 사찰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줄줄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 그러죠. 지금. 자, 그럼 트럼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저는 보수 파퓰리즘이라고 봅니다. 흔히 보수라 그러면 진중합니다. 우리 보수는 사려 깊습니다. 우리 보수는 점잖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보수 원래 아닙니다. 링컨 보세요. 링컨 진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점잖고 사려 깊고 뒤로 빼고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연방 애국주의에 불을 질러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부를 침공한 사람입니다. 뭐 노예제 따위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연방을 탈퇴해 독립을 선언해? 임마 연방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 연방 애국주의로 밟아버린 거예요. 침공이에요. 북쪽이 남쪽을 침공했잖아요. 6.25랑 다르지만 거기도 남침이라고요. 남침. 그리고 링컨이 표방한 건 자유서부예요. 왜냐하면 서부는 다 자영농한테 주고 노예 없는 주 만들겠다예요. 남부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서부에서 새로 개척돼가는 서부에서 노예제를 둘 건지 말 건지 주별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래서 인민주권, 파플라 서브린티 노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링컨은 야 저거 남부에 냄새나는 노예 농장주들이 이제 서부까지 먹으려 그래. 우리 자유농민들이 그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파퓰리즘입니다.